오늘 매일 그대와 초대석에는 하이큐 치과의 배욱 원장님 치아 지킴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배욱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네네. 네, 원장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감기가 좀 걸려서요. 어, 네, 그래서 한 나왔다가 또 다시 오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한 2주 정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네. 보니까 진짜 목소리가 맹맹하신데 또 나름 매력 있으세요, 목소리가. 예, 저 항상 물탄 목소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군요. 아니 근데 날씨가 추워졌다 하는데 여기 채팅창에 보니까 네, 그 뭐 산으로 토끼도 잡으러 다니고 흰눈 쌓인 곳에 네네. 그런 적이 있다고 이렇게 또 올려주셨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떠세요? 어린 시절 진짜 토끼도 잡고 그러셨어요? 저는 고향이 대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토끼 잡은 적은 없는데 음. 서울에 이제 저희 그 외가댁이 있어서 네. 서울에 와서 그때 산에 가서 이렇게 토끼를 잡으려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대구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 네. 서울에 올라와서 네네. 토끼잡이.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 겨울철 돼서요. 또 새학기가 또 시작됐잖아요. 그쵸. 새학기 시작되면서 또 엄마들이 아이들 뭐 치과며 이런 것들 또 분주하게 예약하시고 그럴 시즌이에요, 지금이. 그 원래 치과는 네. 방학 때도 바빠요, 애들은. 그렇군요. 어머니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네요. 방학 때 애들이 많이 오고 이제 음. 학교가 시작되면 애들이 좀 뜸하다가 음. 또 이제 기억하시고 또 오시고. 그렇구나. 왜냐하면 왜 초등학교 애들은 뭐 한 3시쯤에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뭐 그 이후에 대부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면은 또 오늘은 어떤 또 치과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건지 궁금하네요. 네, 12월에 그때 이어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12월 달에 초에 제가 나와서 이제 유아 치아 상식하고 음. 이제 관리 부분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그 전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이 치아가 두 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다 아시고 계시니까 음. 그 유아 치아가 있고 또 영구 치아가 있고요. 그런데 또 말씀드릴 때 이제 동물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제 상어 얘기를 해서 상어는 뭐 살면서 2만 개 정도 치아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치아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상어의 치아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세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유아 치아 나름대로의 어떤 중요성이나 그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 치아는 보통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20개가 전체가 있고 나올 때 이제 처음에 보면 저도 생각이 나요. 저의 첫 딸이 네. 처음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치아가 나기 시작했을 때 아이고 귀여워라.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두 개 토끼처럼 음. 위에가 아니고 아래 네.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2살 때까지 계속 치아가 꾸준히 이쪽 저쪽 나오면서 네. 어금니가 생기면서 이제 딱딱한 거 먹기 시작하고 그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또 이제 그 중에서 부모님들이 염려하시는 거 우리 애는 왜 치아가 이렇게 늦게 날까요? 맞아요. 심지어는 이제 영구치가 이제 유아치아 빠졌는데 영구치가 안 납니다. 특히 이제 앞쪽이 그렇게 네.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몸에 체형이 있듯이 이제 키가 어떤 애들은 언제 크고 그리고 또 키가 어느 정도 크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앞니 같은 경우가 뭐 치아가 안 나온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네. 심지어는 앞니가 어떻게 일찍 빠지고 1년 이상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네. 진짜 걱정이 돼요. 네, 걱정이 돼서 아니 앞니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으니까 물론 이제 치과에 가셔서 정기적으로 보고 음. 이제 이동이 어느 정도 됐는가 이런 거를 하셔야 되지만 그런 거는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유아 치아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6살 때 나는 영구 어금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보통 자녀를 둘 이상 있어 보시면 6살 때 뒤쪽에 어금니가 하나 나더라 이 정도는 아시는데 이제 6살 때는 치아가 빠지지 않고 나는 그런 어금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장 뒤에 있는 유아 어금니하고
새로 나는 6살 때 어금니, 그러니까 유아 어금니의 가장 더 뒤쪽이죠. 네. 그러니까 치아가 빠지지 않고 나는 어금니가 크기만 다르고 모양은 비슷해요. 예, 모양은 비슷한데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이제 첫 자녀 있으신 경우에는 이게 그냥 유아치인가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네. 예, 그렇지만 그 영구치기 때문에 음. 영어로는 그 6-year molar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 6살 어금니. 아. 6살에 어금니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빠지지 않고 네. 통계상으로 보면 그 어금니가 가장 많이 썩습니다. 그도 그럴 네. 것이 너무 어릴 때 영구치가 나니까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간 구강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은 썩는 치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물론 유아 치아가 썩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음. 영구 치아라는 거는 데미지가 되면 그 영구적으로 데미지가 되고 그렇죠. 뭐 심지어는 때우더라도 음. 때운 그 자리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영구치 관리를 잘 하고 네. 6살 되면 이제 애들한테 양치할 때 가장 뒤에까지 이렇게 양치를 조금 더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지난달에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었죠. 네네. 네, 그렇다면은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이제 어떻게 더 관리를 또 잘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이제 그렇다면은 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뭐 영구치가 6살 때도 나고 그러는데 언제쯤 그러면 우리가 치과에 아이를 데려가는 게 가장 좋은 시기인가 그런 걸 고민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그런 음.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 생각에는 어떻고 다른 닥터분은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음. 이제 제가 그 조사를 해본 결과로 네. ADA가 뭐냐면 American Dental Association이에요. 그러니까 네. 미국 치과 협회거든요. 그래서 치과 협회 이제 홈페이지 가면 여러 가지 상식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언제 치과를 애들을 데려가야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ADA에서 미국 치과 협회에서 보는 입장은 음. 이제 첫 번째 치아가 나서 그러니까 그리고 돌이 되기 전에 6개월 때쯤? 그러니까 돌이 되기 전이니까 6개월에서 네, 이제 12개월. 12개월 사이죠. 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때 데려가시면 치과에서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렇겠네요. 예, 한두 치아 개밖에 없으니까. 치아 2개밖에 없는데 뭐를 하겠습니까? 귀엽다. 그래서 하지만 우선은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치아 관리에 대한 이제 부모님의 인지도를 또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교육적인 측면에서요. 그렇죠. 이제 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십시오. 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치아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네. 또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음. 그리고 애들도 이제 칫솔을 해야 되니까 칫솔질을 하는 특히 이제 아주 영유아죠. 그러니까 아주 네. 어린 애들 그런 애들에 대한 어떤 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치료를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미국 치과 협회에서는 그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방문을 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아이 치과 관리 그 치아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교육은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혹시라도 못 가신 분들이나 또 지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아이들 치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그 하나 이제 사실적인 거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치아가 보통은 안 나잖아요. 치아를 그렇죠. 가지고 나오는 애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없는데 20개의 치아의 씨앗이 다 이렇게 잇몸 안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치아가 없을 때는 애가 처음에 딱 나오면 무균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구강 안은. 네.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균이 생기고 균이라고 해서 충치를 일으키는 균뿐만 아니라 구강 안에는 뭐 200개, 300개 그런 다른 그런 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모든 균들이 뭐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우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무균 상태고 나중에 이제 또 점점 더 충치가 생기는 이런 균들이 더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선은 이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치아가 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일회용 구강 티슈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한국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수유를 하면 수유 후에 이게 이제 일회용 포장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가지고 다니시고 그거를 음. 한 번씩 이렇게 잇몸을 닦아주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예, 예. 네네. 그리고 보통 앞쪽 치아가 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손에 끼는 이렇게 고무 칫솔 같은 게 있어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치약을 안 묻혀서 하셔도 돼요. 아, 치약 그래요? 없이 이렇게 거기 있는 뭐 이물질 같은 거라든지 이유식 같은 거 이제 네네. 주셨을 때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닦으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고 나서 뭐 물티슈로 한번 이렇게 닦아준다든지 그러면 되는 건가요? 예, 칫솔 예. 문지르고 나서? 예, 이거를 너무 막 그 릴리저스하게 막 이거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네네. 예,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 음. 그리고 이제 나중에 2살이나 3살이 되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유아 치아가 다 나오는 상태, 네. 20개 정도가 이제 다 나오는 상태가 되고 그럴 때는 이제 칫솔 머리가 작은 칫솔 있죠. 아니면 뭐 어린이 전동 칫솔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치약과 함께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3살 때부터 치약을 같이 사용하는 거. 예,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치약에도 보면은 이렇게 삼킬 수 있는 치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전용으로 써야 되는 거죠. 아직 아이들이 잘 못 뱉어내니까요. 예, 보통은 말을 하기로는 또 이제 소아치과 협회나 이런 데서 말을 하기로는 6살 전에는 네. 이제 불소가 들어있지 않는 음. 삼켜도 되는 치약을 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네. 이제 시중에 나가서 보면 또 불소 애들 치약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시고 이제 불소라는 것이 섭취가 단지 치약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네.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도 치약을 섭취를 하는데 네. 우선 과다 섭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살이나 또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불소를 사용했을 때는 네. 이제 애들이 이제 이거를 먹잖아요. 그렇죠. 예,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음. 보통은 불소 없이 이제 중요한 거는 불소가 있다 없다도 중요하지만 네. 그 닦는 그런 어떤 효과적으로 잘 닦을 수 있느냐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오늘 우리 또 원장님께서요. 잠깐 쉬어가는 타임을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 그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이렇게 들고 나오셨어요. 혹시 그 아이 엄마들 걱정하지 말라고 이빨 때문에 그래서 혹시 선택을 하신 건지. 그거보다는 네. 지금 1월 4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해지 않습니까? 네네. 예, 새해가 처음에는 안 가는 것 같더라도 뭐 금방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해 많은 계획들도 세우신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또 여러 걱정거리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있죠. 해결해야 될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으실 건데 그냥 저 자신한테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또 방송을 듣는 그런 그 청취자분들도 네. 노래 들으시면서 좀 편하게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네. 또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걱정 말아요 그대 그거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적이 부르는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돌아오죠.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아이 치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까지 들어봤는데요. 또 다른 질문에 앞서서 네. 여기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0782님이 우리 원장님 사투리가 전혀 없는데 비법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무슨 비법이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에 방송할 때는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심지어는 가족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대구 사투리를 쓰던지 아니면 뭐 서울말을 쓰던지 하라 그랬는데 제가 말을 할 때는 몰라요. 네. 근데 녹음했는 거를 가지고 보면 너무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 방송하고 또 이제 밖에서 환자분들하고 네. 말씀을 할 때 이제 조금 표준어를 쓰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네. 이제 집에서는 바뀝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네네. 네. 혹시 또 고향 분들 만나면 또 쑥쑥 튀어나오고요. 그럼 더 그쵸? 심해져요. 예. 여하튼간에 방송의 덕이다라고 마무리를 지어 볼까요? 네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아이들이 그렇게 관리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충치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충치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연구치가 나오니까 그냥 빼면 되는 건지 사실 또 고민이 많거든요. 네. 네. 우선은 이제 애들이 충치가 생겼을 때 어떻게 생기는가 이렇게 보면 이제 단 거를 먹는 거 물론 이제 단 게 안 좋죠. 왜냐하면 네. 쉽게 말씀드리면 단 거를 먹으면 그 단 거가 그 충치를 일으키는 그 박테리아의 먹이예요. 아. 그리고 그 먹이를 먹으면서
부산물이 생기면서 그 부산물로 인해서 치아가 썩는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생각하면 음. 그냥 이를 파먹는다 예,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벌레가 이렇게 이를 네네. 파면 애들한테 설명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거를 이제 보면 음. 이제 수크로스라는 게 들어가서 네. 그게 이제 충치를 일으키는 박테리아들이 그것을 먹고 부산물이 생겨서 그 부산물로 인해서 충치가 생기는 아,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단 거를 먹는 것을 줄이는 것이 좋지만 자주 먹는 것이 더 나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탕을 주더라도 네. 디저트로 디저트로, 디저트로 식사 이렇게 후에. 주는 게 좋고 음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때는 디저트 이제 밥을 먹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침이나 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음. 그거를 먹어도 충치를 이제 일으키는 그런 효과들이 좀 적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너무 계속 먹으면 충치가 네. 생기고 더 많이 생길 수가 그렇죠. 있고요. 아무래도 자주 노출을 시키는 그쵸, 거니까요. 예. 그리고 또 잘 때 이제 우유병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애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우유병 안에 우유를 이렇게 넣어서 주는데 만약에 뭐 맹물을 넣을 수가 있으면 네. 그렇게 훈련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 절대 안 되는 거는 이제 우유병 안에 애들 잘 잔다고 저기 사과 주스 사과 완전 주스 당분 덩어리니까요. 그렇게 되면 앞니가 썩습니다. 앞니가 앞쪽니가 썩고 네. 그래서 이제 애들 봤는데 앞에 있니가 왜 이렇게 썩었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한번 그런 것들을 좀 바꿔보셔야 돼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충치 치료, 네. 충치 치료를 해야 되는가 연구치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봐서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충치가 있으면 치료를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우선은 다음에 나오는 연구치 시기와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아 어금니에 충치가 생겼어요. 네. 유아 어금니에 충치가 생겼는데 아이가 6살이에요. 6살이면 이제 유아 어금니가 그게 빠질 시기가 네. 7살, 8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10 어금니는 살이나 항상 늦게 빠지는 것 같아요. 가장 늦게 빠지기 때문에 음. 10살 넘어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럼 12살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6살 때 충치가 생기면 6년, 한 7년. 5년, 6년 네.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빠질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전에 네. 아기가 아프거나 그렇네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는 이제 빨리 진행을 해서 네. 이제 큰 치료보다 적은 치료로 막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런데 애가 6살인데 이제 앞에 충치가 좀 생겼어요. 네. 앞니가. 그런데 치아가 막 흔들려요. 그러면 그 치아를 구태여 치료를 할까? 이제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제 치과 원장님께서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네. 이제 빠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만약에 치아가 많이 나온 상태면 네. 이제 많이 흔들린 상태면 이제 그거를 빼주는 거죠. 왜냐하면 충치 이제 균이 있으니까. 그렇죠. 옮길 수 있으니까. 그 박테리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빼고. 음. 그래서 이제 치과에 가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치과 원장님께서 판단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본인께서 이거는 빠질 치아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꼭 전문의와 좀 상의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직접 네. 이제 치과에 가셔서 네. 보시면 이제 선생님께서 이거는 아주 조금한데 음. 나중에 뭐 한 6개월 정도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흔들리는 치아 구태여 이렇게 막 구멍 내 가지고 막 치료할 때 흔들흔들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제가 네. 볼 때는 하지만 이제 유아 치아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영구치와 비슷한 것도 있고 아시겠지만 이제 첫 번째는 씹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아가 있어야지 씹기 때문에 우리가 충치가 생겼다고 해서 그냥 유아치를 막 빼는 건 아니에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발음 보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맞아요. 치아가 없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하고 치아가 있는 특히 이제 앞니 같은 경우에 네, 발음이 세죠. 그렇죠. 이제 뭐 S 네. 발음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그런 발음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또 보기에 또 이제 미관상. 좋은 미관상으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너무 앞니가 빨리 빼야 되는 상황이고 뭐 한 수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 또 의기소침할 수 있는 그런 그렇네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유아치아의 어떤 기능 중에 하나는 그 영구치 그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살 때 나는 어금니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어금니가 예를 들어서 빠져야 될 때 빠지지 않고 너무 일찍 빼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네. 가장 뒤에 있는 영구치가 그거를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겠죠. 예, 앞으로 밀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교정 치료를 해서 그걸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뒤쪽에 있는 치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영구치 공간을 확보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뽑지 않고 네.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밑에서 영구치가 올라오는 상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보일 때는 이제 그거를 뽑고 바로 나오고 네. 공간 확보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충치가 있어도 애들이 안 아프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그리고 그냥 나중에 무조건 빼주세요. 그런 부모님들은 없어요, 솔직히. 예, 무조건 빼달라는 분들은 제가 본 기억은 네, 없습니다. 요새는 없죠. 예, 요새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빼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지 그거를 잘 보고 예,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원장님, 이 충치 예방 웬만하면 안 걸리게 해야 하는데 그 충치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마 제가 볼 땐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우선 사실은 아이들 치아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예,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충치가 생기고 음. 그 이제 부모님들이 또 많이 걱정을 하세요. 네. 그래서 우선 그런 거에 대한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음. 그리고 칫솔질 하는 거 네. 꼭 이제 2번씩 아무리 이제 못해도 2번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예를 들어 2살, 3살 어린애 같으면 강제로라도 하세요. 네. 예, 강제로. 울어도. 예, 울어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설탕 성분이 든 음식이나 그런 음흠. 것들을 좀 줄이도록 하시고 네. 이제 보면 진짜 치과에 오면 단 거 안 먹는 애들이 충치가 없어요, 별로. 맞아요. 예, 네. 그거는 제가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충치가 생겼을 때는 가능한 빨리 네. 치료를 하시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치과에 오셔가지고 정기 검진을 이제 받고 이제 어린이는 스케일링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와서 검진 받고 네. 또 거기에 적절한 또 치료와 그리고 또 뭐 스케일링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셔야 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 유익한 말씀 감사하고요. 네. 아까 초반에 진짜 우리 원장님께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네. 끝 인사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네, 아유 저기 그 DK네 사랑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 특히 이제 초대석에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감사하게 또 이런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들어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모든 일 잘 되시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욱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장나라가 부르는 겨울 일기 띄워드리면서요 노래 듣고 전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